안녕하십니까. 오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7일 만입니다.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주영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확진자가 169명 늘어 전체 확진자가 1,1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확진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환자는 오늘 153명 늘어 9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2%입니다. 사망자도 1명 늘어 총 12명이 됐습니다. 12번째 사망자는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호흡기 치료 중이던 73세 남성 확진자입니다. 보건당국은 대구, 경북 지역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오는 일요일부터 기존 대구 지역뿐 아니라 대전, 충청권, 경남 마산 지역 등의 병상 1,600여 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집단 행사를 취소하거나 미루라고 권고했습니다. 꼭 해야 하는 행사가 아닌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나 좁고 밀폐된 공간에 여럿이 모이는 행사,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취소나 연기 대상입니다. 야외 행사의 경우 다수가 밀집하여 노래, 응원, 구호 등 비말 전파가 가능한 행위나 신체 접촉이 있을 만한 행위를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친목 모임, 회식, 여행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적인 모임도 가급적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마스크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오늘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100만 장을 특별 공급합니다. 소비자들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살 수 있도록 매일 350만 장을 공급하고 의료기관 등 방역 현장에서 50만 장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여야 대표를 만나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린 국회 본관으로 의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출입문 앞에서 줄지어 발열 체크를 받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국회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그제 오후 폐쇄됐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염병 검사 입원 치료 거부 시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처리됐습니다. 연기됐던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진행합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지역 봉쇄 조치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고 논란의 당사자인 홍익표 의원은 책임지고 수석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지금이라도 중국을 오가는 인원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레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강제 격리 조치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런 조치가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산둥성 웨이아이시 공항에서 격리 조치된 한국인 19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시 당국은 알렸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출발해 웨이아이에 도착한 160여 명의 승객들은 공항에서 곧바로 격리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취해진 중국의 첫 강제 조치입니다. 산둥성 칭다오와 베이징, 상하이의 일부 지역은 한국에서 오는 사람은 2주간 자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야오닝성 선양시는 한국서 온 사람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고 헤이룽장성 하얼빈시는 대구, 경북 거주자나 최근 방문자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난징공항에 들어온 항공편에서 중국인 발열 승객 3명이 발견돼 주변에 있던 한국인 승객 60여 명이 지정 호텔에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지방 정부들의 이런 조치가 배은망덕한 행위란 논란이 있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어제 신규 확진자는 400여 명, 사망자는 52명으로 후베이성 이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만 7천여 명, 사망자는 2,700여 명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격리되는 일이 잇따르자 외교부는 항의의 의미로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입국을 공식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외교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한 나라는 27곳입니다. 오전 10시 반 현재 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모리셔스, 싱가포르, 홍콩, 미국령 사모아 등 16개 나라와 지역입니다.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같은 입국 절차 강화는 타이완, 마카오, 태국 등 11개 나라와 지역에서 시행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본은 2주 내 대구와 경북 청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고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가 여행 경보를 상향하는 등 한국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나라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사전 협의 없이 한국인들이 격리되는 일이 잇따르자 항의의 의미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사실상 초치했습니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하는 조치는 한국 국민들에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국민도 많습니다. 핵군축 확산 금지 조약 관련 회의 참석차 독일에 체류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상대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회를 강행하면 강제 해산과 관련자 처벌 같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범투본에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주변, 서울역 일대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한 계속됩니다. 앞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주말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범투본 등 단체는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 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벌금이 300만 원 이하에 그치고 강제해산 등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지만 집시법이 적용될 경우 강제해산은 물론 위반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집회를 여는 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강제해산과 관련자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주말 집회 강행으로 서울시가 고발한 범투본 등 6개 단체 주요 인사 34명에게 출석 요구를 통보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정부가 신천지 신도 21만 5천여 명의 전체 명단을 확보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락되는 인원이 많을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도 명단을 강제로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국내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이만희 총회장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천지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 교리 공부를 하는 교육생들도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개월 공부하게 되면 마지막 시험을 봐요.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신천지 교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총회 아래 12지파와 74개 교회로 구성되는데 각 교회마다 교육생을 위한 선교센터, 이른바 공부방을 적어도 1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과정이 중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교육생들에게 신천지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신천지라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초기 공부방의 경우 예배 중단 후에도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중단시키면 자기가 신천지
떨어진 거 드러나고 있고 시간과 이제 돈을 다 들여놨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문을 숨긴 채 만남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는 제출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과천의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진입해 강제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신천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모임을 가졌다는 홍콩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내 신천지 교인의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천지와 우한의 관련성이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 신천지 교인과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신천지 교인들이 중국 우한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8살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익명의 신천지 교인은 자신도 당시 우한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바이러스 관련 소문이 돌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의 존재를 알게 된 12월부턴 신천지 관련 모임을 중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신천지 교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설교 등을 진행했고 올해 1월 말 춘절을 맞아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교인은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19 확산과 우한 신천지 모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한 신천지 교인은 200명 정도인데 현재 대부분 도시 외곽에 격리돼 있으며 교인들 가운데 감염된 사람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우한을 방문했던 신천지 교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후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 신천지 교인은 2만여 명 정도로 대부분 베이징, 상하이, 다롄, 선양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신천지의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우한의 신천지 모임과 관련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남주현 기자와 좀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5시 발표 나왔습니까? 네, 일단 숫자만 확인이 됐습니다. 115명이 추가 확진돼서 전체 환자 수가 1,261명. 네, 1,200명을 넘었습니다. 네. 1,200명을 넘었었다고요? 네, 1,161명입니다. 예. 이미 사실 오전에 169명이 추가돼서 1,146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죠. 네. 예,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은 오전 오후 합치면 284명이거든요. 284명이요? 네, 하루 증가 폭으로는 지금 최대가 되는 거죠. 최저, 엊그제가 231명. 네, 네. 그날이 가장 많은 날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네, 어제 사실 그제보다는 조금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약간 꺾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셨죠.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그날 검사 건수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지금 유행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번 주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조금이라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 이후에 지금 신규 환자가 115명 네. 또 늘었습니다. 네. 추가가 된 거고요. 이렇게 돼서 국내 확진자는 모두 1,261명. 예. 계속해서 지금 크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12번째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구에서 발생을 했죠.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치료받으시던 환자분인데요. 이분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뭐 고혈압, 당뇨병 앓고 계신 분이셨는데 지난 20일에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대구 의료원에 입원을 했다가 호흡곤란 같은 좀 증세가 악화되면서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전원 당시부터 좀 상태가 안 좋으셨다고는 하는데 계속 지금 보건당국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고령이신 분들, 고위험군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학병원 좀 중증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계속 옮기고 있거든요. 네, 그 집중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사례입니다. 예. 지금 오후 발표에서는 사망자가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자, 좀 지역별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확산세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대구, 경북 쪽에 워낙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상황에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덜 갖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일단 지금 조금 전에 강남구청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강남구에서 확진자가 2명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질본하고 서울시 수치가 조금 다른데요. 서울시 기준으로는 일단 전체 확진자가 53명이다.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일단 강남구 확진자 2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보자면 한 분은 27세 남성, 신천지 신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분은 그 16일에 대구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또 다른 분은 대구의 결혼식에 다녀온 30세 여성입니다. 대구 예식장에 다녀온 뒤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았고 확진됐는데 같이 살고 있는 언니도 지금 증상이 있다고 해서 검사 중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은평 성모병원 명성교회 관련된 소식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오늘 추가 확진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예. 지금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그 부목사의 동선을 좀 축소하려 했던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받나 그걸 갖고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교회 측은 자가격리 전에 일부 주일 예배에만 참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부목사, 확진된 부목사의 동선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배가 아니라 4부 예배에 참석했다. 근데 그 4부 예배에 굉장히 많은 그렇죠. 보통 이른 시간 예배보다는 교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약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접촉했던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또 대구 경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경북 칠곡의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병사 1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앞서 그 사망 주한미군의 부인이 한번 확진이 됐었죠. 근데 실제로 주한미군 병사가 확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캠프 캐럴, 경북 칠곡에 있는 캠프 캐럴의 주한미군 병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기지 밖에 있는 숙소에서 자가 격리 중인데 이분이 이달 21일이죠. 지난 21일부터 캠프 캐럴에 머물렀고 24일에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라는 대구에 있는 기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한미군이 일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지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요. 또 장병들의 기지 외 활동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복지시설에서 확진 소식도 또 들려왔어요. 네,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서 워낙 이제 폐쇄병동이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확진이 됐죠. 넘었죠? 오늘까지는 114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해서 관계자들까지 해서 114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같은 데 있는 곳에서 많게는 22명까지 한 곳에서 확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복지시설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애인 시설이라던가 중증 요양시설 그런 곳을 좀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방역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5시 발표에서 115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다고 말씀 전해주셨는데 보니까 대구가 33명, 경북이 49명.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의 누계가 1000명을 넘어선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저는 대구 경북은 아직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속보가 또 전해졌네요. 네. 자,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 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1000명이 넘게 지금 발생하다 보니 사실 의료시설 또 의료진 상당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대구 경북의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 경남이나 인근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 부산 경남 지역의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아드 요양병원이라는 요양병원이 지금 코호트 격리 중이거든요. 거기 사회복지사 한 분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 중인데 지금 24일부터 격리하면서 입원 환자 193명을 포함해서 300여 명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확진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분이 확진된 걸로 나타났고요.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한 60여 명밖에 검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한
66명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나오신 거고요. 예. 200여 명이 더 확인이 돼야 될 텐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 어르신 환자분들이 많은 곳이라서 네,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마음 창원병원은 전면 폐쇄에 들어갔어요? 네, 이곳은 이미 이 앞에 전에 의사, 간호사 총 2명이 이미 확진됐던 병원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이들 의사 간호사의 접촉자 중 한 명이었던 신생아실 간호사가 확진이 됐는데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신생아실에 신생아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생아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나마 다행스럽게 보고 예.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전국적인 확산세가 좀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종식 선언이 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는 있는 그런 심정이지만 네. 언제 가능할지 상당히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한국 코로나19 3월 20일쯤이 정점이 될 거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네, 사실 지금 유행이 언제 끝날 것이냐, 예. 언제 꺾이냐 그런 질문 저희도 많이 받고 전문가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고요. 네. 보건당국에도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는데요. 네. 그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의 보험팀이 예. 역학 모델을 돌려봤더니 일단 3월 20일에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최대 10,000명이 감염될 것이다. 예.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며 확산하는 코로나19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예. 내용인데요. 최대 10,000명까지 나올 것이다. 네. 예.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건당국, 정부도 알고 있냐? 오늘 오전 브리핑 때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 JP모건 발표는 정부도 알고는 있고 의논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이게 아직까지 그 JP모건 발표도 그렇고 이걸 신뢰하고 공식적으로 뭐 확인을 해주기에는 예. 중국이 발표한 전파력에 대한 통계나 수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분석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직 중국도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추가적인 검토 분석을 하고 안정적인 예측이 나와서 밝힐 수 있을 때는 정부도 이런 예측치, 전망을 좀 공개를 하겠다 하면서 오늘 일단 이 JP모건 보고서에 대한 결론은 보류를 해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코로나19 기세가 지금 대단한데요. 전국 어린이집이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휴원한다는 그런 소식도 좀 들어와 있네요. 네, 이미 사실 지역별로는 대구, 네. 경북은 물론이고요.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집 휴원한다는 사실을 한번 밝힌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국 어린이집 내일부터 휴원하겠다. 8일까지 휴원한다 이렇게 밝힌 건 처음입니다. 예. 앞서 그 지난 일요일이죠. 예. 그 유치원, 초중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는 8일까지 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고요. 개학이 늦춰졌죠. 뭐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전국 어린이집까지 네. 지역별로 휴원하기로 했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휴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참 맞벌이 가정은 참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그런 맞벌이 가정이나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아동들을 위해서 일단 그 최소 인원으로 당번처럼 교사를 둬서 비상보육은 한다고 하니까요.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마스크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부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관련한 발표부터 듣고 계속해서 이 문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100만 장을 특별 공급합니다. 내일부터는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하여 우체국, 농협 및 약국 등을 통하여 매일매일 350만 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 방역 현장에는 매일 50만 장이 공급됩니다. 예. 내일부터는 우체국, 약국에서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르면 내일 오후가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늦어지면 지역에 따라서는 모레부터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오늘 보면요. 인터넷에서 아침부터 뭐 우체국 찾아보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우체국 쇼핑, 우체국 홈쇼핑 이렇게요. 농협 하나로마트 그렇죠. 이런 것들 관심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가격인데요. 가격이 아직까지는 책정이 안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 생산 원가
배송비 이걸 합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 이 정도만 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금 시중에 마스크 값이 상당히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너무 비싸서 다들 못 사. 그렇죠. 한 사기도 장에 뭐 어렵다고. 4, 5천 원씩 다 이렇게 네네. 하다 보니까 진짜 하루 쓰고 하루 버리려고 할 때마다 좀 손 떨린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더 비싼 것도 사려고 해도 아예 그렇죠. 아예 물건이 없다 없어서 보니까. 못 산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근데 아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네. 예. 구매 제한은 있습니까? 지금 한 사람에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5매요? 네네, 5매. 아, 그래요. 예, 일단은 그렇게 공급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 식약처에서 마스크 재사용 지침도 만들었다면서요? 사실 이것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워낙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 예. 실제로 이제 마스크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전 브리핑 때 이희경 처장이 일부 그러니까 한 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고한다. 그런데 재사용도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거든요. 예. 그래서 오후 브리핑 때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에게 또 물었을 때 그 발표를 한 것은 알고 있다. 식약처와 조금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답을 피해가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재사용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이 오염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이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시면 하루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 만약에 불가피하게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았는지 잘 살피시고 예. 네,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남주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산 속소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확진자가 322명이 나왔는데요. 주변국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근처의 항구 도시 제노바의 한 마트입니다. 식료품과 생필품이 진열돼 있던 선반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Ma perché ci sono gli scaffali della pasta vuoti? Ma che cosa sta succedendo? Manco quando è scoppiata la seconda guerra mondiale c'era stato un panico così.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지 시간 25일 322명, 사망자도 11명이나 됩니다. 확진자 수는 중국과 한국,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밀라노 등 북부 도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은 남부 시칠리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이제 국경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인접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크로아티아 등에서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쉥겐 조약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 지역 특성상 바이러스 확산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국경 폐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과의 항공편 운항 중단 등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도 국내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김유수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전역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통제가 잘 되고 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의 각국 확산 상황을 볼 때 미국 내 지역 확산도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Ultimately, we expect we will see community spread in this country. It's not so much a question of if this will happen anymore, but rather more a question of exactly when this will happen. 따라서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을 막는 조치와 함께 확산 시 미국 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이중 접근 전략을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내 감염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We cannot hermetically seal off the United States to a virus, and we need to be realistic about that.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잘 통제되고 있다며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You may ask about the coronavirus, which is, very well under control in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한국, 이탈리아를 거론한 뒤 모두와 대화했다며 이들은 아주 열심히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낙관과는 달리 미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클릭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으실 텐데요. 스타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기부 릴레이를 끊임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연예인 기부 행렬입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는 희망브릿지 전국제 구호협회를 통해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선행인데요. 또 배우 김혜수와 신민아 씨, 김우빈 씨도 나란히 1억 원씩을 기부해서 소중한 마음을 전달했고요. 또 가수 김종국 씨도 1억 원을 쾌척해서 온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배우 박서준 씨는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대구 지역에 1억 원을 기부했고요. 배우 김고은 씨는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마스크 4만 개를, 가수 효민 씨는 대구시청에 마스크 3천 개를 기부했습니다. 또한 가수 송가인 씨는 팬들과 함께 성금을 모으고 있고 신고 화류춘몽의 음원 수익을 전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선미, 이시영, 이승환, 안재욱 씨 등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동참하는 스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선한 영향력 보여주는 분들 덕에 코로나는 물러갈 듯 위기에 나서주는 스타들 정말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중국 대접깎기 헤어스타일입니다. 중국에선 코로나19가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대접을 대고 머리카락을 좀 더 간편하게 자르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일명 대접깎기, 집에 있는 크고 작은 대접들을 머리 사이즈에 맞게 골라서 대접을 씌운 채 머리카락을 깎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이발소에 갈 수 없게 된 중국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요. 실제로 중국에선 상당수의 미용사들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서 이발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한 열었다고 해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이발사와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발소 가는 걸 꺼리는 상황인데요. 중국인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박력 있는 남성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준다면서도 조금은 씁쓸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누리꾼들은 씁쓸하지만 센스 있는 스타일,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헛웃음이 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8년 넘게 거의 빠짐없이 매주 수요일마다 열려온 수요 집회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수요 집회 온라인으로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오늘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1428차 정기 수요 시위를 사상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했습니다. 정의연 활동가 6명만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서 경과보고와 발언 등을 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서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1992년 시작한 수요 집회는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추모의 의미로 취소를 한 것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일본 시민들을 추모하는 집회로 대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일본을 향한 목소리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위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집에서라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도 우리 민족을 막을 수는 없죠.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극장 관객 뚝입니다. 코로나19로 내수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생활 장소로 꼽혔던 극장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이틀 전인 2월 24일 극장을 찾은 관객은 7만 7천여 명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무려 16년 만에 하루 관객이 8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스오피스 순위 자체도 큰 의미가 사라졌는데요. 상위 10편의 평균 좌석 판매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영화에 배정된 좌석 100석 중 3석 정도만 팔렸다는 뜻인데 사실상 텅 빈 극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장들은 상영 회차를 줄여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맸고 영화 기생충 흑백판을 비롯한 사냥의 시간, 결백 등 개봉 예정작들은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네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빨리 이겨냅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제주와 대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들 사이 확대 해석되거나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사진 속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과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중국인 여성이 비틀거리며 시내를 회보하자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제주시 한 주택가에선 코로나19 양성자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서귀포 시내에선 임산부가 감염돼 후송돼 갔다는 사진도 나돌았습니다. 확인 결과 모두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119 구조대원들도 방호복을 입고 출동하도록 하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방호복을 입고 일반 방역을 할 때조차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응급 구조에 있어서 혹시 그 대상자가 코로나19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 방호복을 입고 대응하는 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내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로 오갔던 서귀포 시내입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를 따라 소독과 방역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거리는 한산합니다. 확진자가 지나간 곳엔 아직 감염원이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돌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안하긴 하죠. 확진자가 지나간 뒤로는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생각해요. 이 역시 근거 없는 우려입니다. 24시간 이내에 공간을 폐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다녀갔던 장소를 하더라도 그 장소가 환자가 곧 떠나고 나면은 급격하게 전파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해 도내 국공립병원 3곳에 병실을 비우라는 소개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목표 병상의 절반가량이 확보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2일부터 이송 조치를 시작해 어제까지 총 464개 병상 가운데 214곳을 확보해 확보율이 46%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별로 이송률은 제주의료원이 32.9%, 서귀포 의료원이 68.7%, 제주대병원 40.9%입니다. 기존 3곳의 병원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대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된 가운데 일상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공서뿐 아니라 백화점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고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가 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마다 소독을 하느라 북새통입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있던 대전시청 출입구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지나는 사람 모두 체크해 열이 나는 사람을 가려내 통제합니다. 민원인들의 사무실 출입도 제한했습니다. 충남도청 역시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출입자의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생명인 백화점도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고객들의 발길이 간간히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줄었지만 매출보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고객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저희도 출입구에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은 도시 지역과 똑같습니다. 서산시와 태안군도 청사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노인들이 항상 보이는 노인정과 마을회관은 물론 체육시설, 문화시설까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홍성군은 홍성과 광천, 갈산면의 전통 5일장을 당분간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태안은 코로나19 초기에 어린이집 교사가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면서 바짝 긴장했던 터라
차단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의 경우에는 지난 어린이집 그리고 청포대 펜션 이런 과정에서의 밀접 접촉자가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경험을 되살려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방역 당국과 주민들 모두 대구 경북이나 수도권처럼 확진자가 늘기 전에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이 국내 기업과 함께 정확도 높은 코로나19 분자 진단키트를 개발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진단키트는 유전자 증폭 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검출 민감도를 높여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감염 초창기에도 양성 반응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연구단은 이와 함께 임신 진단키트처럼 현장에서 몇 분 만에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면역 진단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 남동북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자체도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성남 모란시장의 지난 24일 모습입니다. 5일 만에 장날로 사람들이 붐비던 평소와 달리 한산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휴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름골목과 축산시장 등 모란상권 전체 900여 점포가 합동으로 임시 휴업을 한 것은 개장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국가적 재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를 휴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동북권에서는 성남 1명, 용인 2명, 이천에서 4명 등 모두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동선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벌였고 확진자가 들렀던 식당은 임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여 왔으나 안타깝게도 금일 성남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성남시와 용인시 등은 관내 대학과 공동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해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내 방역 조치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도서관과 노인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휴관 조치도 연장했고 관내 종교단체 행사와 집회의 자제와 취소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와 이천시도 거의 모든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했고 하남시도 미사 경정장의 개장을 연기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 경찰관들이 업무 도중 코로나19 의심 환자 접촉해서 격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선 피의자 A씨가 조사 도중 발열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접촉한 경찰관 4명이 경찰서 사무실에 격리된 데 이어서 A씨가 다녀간 1층 남자 화장실과 일부 사무실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 7시엔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20대 남성과 강서경찰서 까치산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접촉해 격리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 투쟁본부 집회 참가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범국민 투쟁본부 집회에 참가한 40대 남성 정모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 씨는 경찰이 청와대 분수대로 향하는 길을 막자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번 주말 예정됐던 토익 정기시험도 취소됐습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오는 29일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토익 정기시험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취업 준비를 비롯한 수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정기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지역사회 감염 전파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시험에 신청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응시료를 환불하거나 연기해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한때 관광공해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교토의 관광명소 아라시야마.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앞사람 등을 보고 떠밀리듯 다리를 건너야 했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해보면 관광객 감소세는 뚜렷합니다. 짧은 겨울이 지나고 기온이 올라가며 관광에는 최적인 시기. 예전 같으면 관광객들이 구름같이 몰려들 때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半分ぐらいのお客様とかね、その売り上げがもう本当にそれぐらいのお店もあります。 지역관광협회는 국내 관광객이라도 끌어모으기 위해 사람보다 원숭이가 많다라는 풍자 포스터까지 만드는 등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로 겨울 관광이 발달한 오키나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호텔과 리조트가 밀집한 고쿠사이 거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예약을 줄줄이 취소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전통 사찰과 상점가가 결합한 도쿄의 대표적 관광지 아사쿠사. 전통 의상 대여 등 주로 현금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돈줄이 말라붙었다고 하소연합니다. 多い日には20名ぐらいの方は中国本土からいらっしゃっていただけてたんですけれども、現状としては、全くいらっしゃらない状況です。 폭탄 구매로 유명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크게 성장한 대형 면세점은 140명 규모의 희망퇴직까지 발표하며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있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4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야심차게 밝혔지만 동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으면서 벌써부터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